기원 후 65년 로마 근교의 한 저택. 한 노인이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전 황제 네로가 보낸 병사가 저택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병사가 전한 명령은 짧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황제의 스승이었고 정치의 중심에 있었으며 막대한 재산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황제가 내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이 끝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네카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의 가르침은 어디로 가는가? 오랫동안 재난에 맞서도록 서로를 격려했던 이성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네로의 잔혹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스승마저 죽이는 일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토록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평생 말해온 철학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남자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2000년 전 로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세네카는 로마에서 이름난 웅변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원로원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위아래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자 달력은 젊었을 때보다 더 빨리 넘어갑니다. 분명 엊그제 스물이었던 것 같은데 거울 속에는 어느새 주름이 늘어난 낯선 얼굴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을 꾸렸고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으며 몸은 예전처럼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혼잣말처럼 묻게 됩니다. 내 인생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세네카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남의 부탁에 내어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오후를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휴대전화를 잠시 보려다가 어느새 밤이 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뉴스 속 사건과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도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하루는 내가 살아낸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시간만큼은 낭비해도 좋다는 듯이 함부로 사용한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금세 알아차립니다. 손해를 보면 며칠 동안 마음이 상합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 돌려줄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마음에 없는 모임에서 보낸 저녁, 걱정만 하며 뒤척였던 밤, 이미 끝난 다툼을 계속 떠올리며 흘려보낸 오후. 그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좀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으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녁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시간을 아끼라고 한 것은 매 순간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내가 선택했다면 삶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마음 편히 쉬는 시간 역시 소중한 삶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늙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배우고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남은 횟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돈이 부족해질까 불안하며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오늘의 시간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세네카가 40을 조금 넘겼을 무렵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정치적 음모와 황실의 갈등에 휘말린 그는 코르시카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누리던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잃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화려한 저택 대신 바람과 파도 소리만 들리는 낯선 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일궈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던 마지막 날, 책상 위의 물건을 작은 상자에 담아 나오던 순간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았는데 오늘부터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 텅 빈 집에 부부만 남게 된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침대에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의 어머니 헬비아는 유배를 떠난 아들을 걱정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네카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글을 씁니다. 그는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배란 삶을 모두 빼앗긴 것이 아니라 머무는 장소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산과 지위는 잃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정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애초부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빌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는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어느 집에 귀한 그릇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원래 그 집의 물건이 아닙니다. 옆집에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기에 그릇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릇의 주인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릇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그릇을 빼앗겼다며 화를 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어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히 잘 사용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두 다리, 눈앞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결조차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슬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이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배우자의 얼굴이 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귀찮아했던 부모님의 전화가 더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자식의 목소리도 오래 기억해두고 싶어집니다. 언젠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지금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쉽게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평범한 하루도 선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르시카의 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연회도 원로원의 소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를 둘러싼 것은 어둠과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가지 마음의 훈련을 이어갑니다. 평온한 날에도 언젠가 찾아올 어려움을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될 때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이별이 영원히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불행을 미리 끌어당기는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목적은 미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두는 일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더 무겁게 짓누른다. 낯설다는 사실 자체가 재앙의 무게를 더한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국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배우자는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평소 같으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비찬다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이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빈 의자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음에 찾아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주로 미룹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화는 다음 주에 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어떤 작별은 인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이별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 곁에 있을 것처럼 대했다는 후회가 더 오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다정하게 말했을 텐데.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다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전화인 줄 알았다면 바쁘다는 말부터 하지 않았을 텐데. 세네카의 훈련은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별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많아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온갖 나쁜 상황을 떠올립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걱정하며 이미 지나가고 있는 오늘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미래의 불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오늘로 불러와 두 번 고통받게 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살아내느라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평온한 하루를 놓치는 것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천천히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면 잔소리보다 따뜻한 안부를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먼저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나머지는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간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네카는 다시 로마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황제 네로의 스승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권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네로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젊은 황제였습니다. 세네카는 그를 올바른 통치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네로는 달라졌습니다. 의심은 깊어졌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세네카의 앞으로는 막대한 재산과 저택이 쌓였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는 동안 그의 이름은 로마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에게 권력은 편안함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소년이 점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황제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자신이 말해온 철학과 어울리는지도 끊임없이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바라던 자리에 올랐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손에 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네카는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네로를 찾아가 자신이 받은 막대한 재산을 돌려주고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가 황제에게 전한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황제에게 받은 것들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놓는다가 아니라 돌려드린다는 태도였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네로는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네카의 재산을 곧바로 거두어들이면 자신이 탐욕스러운 황제로 보일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는 궁정에 남아있었지만 조금씩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줄이고 자신의 집에 머물며 글쓰기에 몰두합니다. 이 무렵 그가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쓴 편지들이 오늘날 도덕 서한집으로 전해집니다. 그 편지에는 성공한 정치인의 자랑보다 흔들리는 한 인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분노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세네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권력 가까이에서 살았으며 자신이 쓴 글과 실제 삶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채 태어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결심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욕심이 모두 사라지진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철학은 한 번 깨닫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몇 해 뒤 로마에서 황제를 암살하려 했다는 음모가 발각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죽음을 명령받습니다. 세네카가 직접 음모에 가담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옛 스승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병사가 세네카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 촛불이 흔들리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울기 시작하자 세네카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배워온 철학과 이성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평온한 날에만 철학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철학은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나타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연습해온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세네카는 먼저 팔의 혈관을 끊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쇠약해진 몸에서는 피가 좀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의 혈관까지 끊지만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을 불러 마지막 생각을 받아 적게 합니다. 그 글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만 타키투스는 세네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각을 말로 남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세네카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동미나리도 마십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을 때 마셨던 것과 같은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은 몸에서는 독조차 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뜨거운 물과 증기가 가득한 욕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증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숨은 점점 가빠집니다. 목소리도 서서히 잦아듭니다. 마침내 세네카는 그 뜨거운 증기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죽음에 관해 글을 썼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일이 가볍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기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명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네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네카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소함을 말했지만 엄청난 부를 들였고 평온을 이야기했지만 위험한 정치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경계하면서도 황제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의 모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철학이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어 했고 잃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더 나은 삶의 태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가 평생 반복해서 전한 말은 하나의 생각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잠시 우리 손에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건강과 젊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들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의 만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안하다는 말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언젠가 걸을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의 산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친구가 있고 안부를 기다리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영원히 이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오늘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네카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것은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네카처럼 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느 병원의 조용한 방일 수도 있고 익숙한 집안의 침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떠올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돈을 모으지 못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일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미뤄두었던 전화를 한 통 걸어보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품고 있던 화를 오늘까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 로마의 뜨거운 욕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곁에 있을 때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흘려보낼 날이 아닙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